자, 자수성가했다라는 표현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바로 성완종 회장이었는데, 자, 어떤 과정을 거쳤고 본인이 어렵게 어떻게 과거에 살았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성완종 회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자신이 어려웠던 시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먼저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다니지 못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퇴가 자기 학력이다. 이렇게 설계를 해왔고요. 그리고 100원을 들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해서 집을 나간, 계모 때문에 집을 쫓겨나간 어머니와 함께 7년 동안 악착같이 일을 해서 200만 원의 종잣돈을 마련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서산으로 내려와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예. 그리고 나서는 결국 가장 그 경남 기업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연 매출이 2조 원에 달할 정도로 이 그룹을 성장을 시킨 그런 이 역경의 이 기업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 베트남에서도 큰 사업을 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성 회장은 국내 건설사로는 최초로 이 상장하는 그런 기염을 토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베트남 하노이랜드 72 이런 건물이 있었는데요. 이 베트남에서도 가장 화제가 됐던 그런 건물을 직접 지은 경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유서를 저희가 정리할 때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어머니 묘소 옆에 묻어달라 이런 언급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아까 계모가 들어와서 어머니와 함께 거의 쫓겨났다시피 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을 나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결국은 유서에도 바로 성완종 회장이 어머니 묘소가 있는 그 충남 서산 그 해미 예. 어머니 묘소 옆에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성완종 회장 그 불했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그 자서전에도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박정훈 앵커 옆에도 예. 보시면 알겠지만 어릴 때 이제 아버님이 계모를 들여서 무척 힘든 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동생들까지 해서 모두 거리로 나앉았는데 그때 추운 데서 계속 잠을 자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시린 냉병이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인절미 얘기도 있던데 이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른 새벽에 어머니가 이제 인절미 20개, 30개쯤을 펼쳐놓고 먹으라고 했는데 다 먹고 나니 어머니가 새벽에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갔다. 결국 어머니랑도 떨어져 지내다가 1년 후에 또 서울에서 식모 생활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만나서 이 어머니를 함께 살면서 7년을 정말 죽기 살기로 벌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도 남겼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 성완종 그 경남기업 회장의 그 검색을 해보면 사실 지금 자원외교 비리 관련된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졌기 때문에 이 기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만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완종이라는 이름을 기사 검색을 해보면 이 아이들 돕는 서산 장학재단이라는 이 관련 기사가 상당히 많이 뜹니다. 예. 아까도 우리 그 오변호사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25년 동안 300억 원이 넘는 돈을 장학재단을 위해서 쏟아 부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많은 학생들이 그런 활동 배경에는 저렇게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이 그 배경에 있는 거거든요. 자신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지역에 있는, 고향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다라는 게 평소 고인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관련된 기사가 상당히 많이 쏟아질 정도로 이 지역 장학 사업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졌는데 오늘 이런 그 결과를 갖고 와서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까도 오병주 변호사가 어제도 설렁탕을 먹었고 김치찌개를 평소 먹고 라면 사리를 즐겨 드시는 분, 아주 소탈한 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렸을 때 힘들게 살던 기억들,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기억들 때문에 벌어진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2012년에 성완종 회장이 저희 채널 A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벽에 동아일보 돌리고 낮에 9시 출근해서 병원에서 약 지어주면 집집 가가고 약 배달해주고 그런 생활을 한 7년 했죠. 예,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 저희는 사실 저런 생활을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남희 팀장. 그렇죠? 상상하기도 어렵고 동아일보를 배달했다 이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네. 송 회장이 이렇게 어렵게 자수성가한 것도 굉장히 감명 깊었지만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1000명의 전화번호를 외운다. 그만큼 인맥 관리도 굉장했다는 건데요. 본인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개나 여러 가지 인맥을 잘 쌓아야 한다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착 같은 부지런함 그리고 1000명의 전화번호를 외울 정도의 그런 대단한 인맥 관리 여러 가지가 성완종 회장의 어떤 성공의 비결이었는데 결국은 그 마무리가 이렇게 좀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결국은 또 이제 어려서부터 굉장히 고생하면서 자신의 그런 그 일가를 이룬 그런 분들의 경우에 보통 이제 그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불이익을 겪었을 때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명예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우에도 굉장히 먼저 이제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혹시라도 그 남아있는 그 다른 그 기업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족들이 고인의 명예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서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번 그 송 회장의 자살 사건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심정은 많은 국민들이 이게 공감을 할 텐데요. 유독 우리나라 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지금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면에서 검찰에서는 물론 그 이런 부당한 행위나 강압적인 게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 비리에 대한 부분 혐의는 뭐 끝까지 계속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수사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을 선택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검찰이 염두에 두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 조금 더 수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고 깊이 있는 그 배려 내지는 어떤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검찰이 보통 수사를 들어가면 저희도 뭐 오랫동안 취재를 많이 했지만 사람 하나를 뭐 수사를 하기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을 수사하게 된다든지 이럴 때 그냥 안에까지 모든 걸 탈탈 다 털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애초에 시작했던 의도와 다른 내용들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이제 본인 수사 당하는 사람들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함을 토로하고 이런 경우가 그동안에도 반복이 돼 왔었죠. 제가 취재 과정에서 봤던 내용은 어떤 한 그 공무원이 어떤 비리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네. 자기의 처가 그리고 동생의 집과 사무실 이런 곳까지 압수수색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혐의와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모두 다 털리게 됐고요. 또 다른 취재원 한 사람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이 있었는데 그랬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에 받고 나서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주변에 말을 했고 그리고 실제 이 자살을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조치를 사전에 그분의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막지 못하고 결국 며칠 뒤에 투신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좀 강제 수사를 빨리 진행을 해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막고 진실을 규명을 하고 혐의를 밝혔어야 되는데 예. 그런 타이밍을 놓치다 보면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검찰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좋은 지혜를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사는 철저히 해야겠지만 억울함을 느끼는 부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사도 노력을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일 오늘 성완종 회장 사망 소식을 듣고 제일 안타까워하는 곳이 바로 성 회장의 고향인 서산 해밀읍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을 저희 채널에서 직접 만나봤는데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이거 참 좋은 일 많이 하신 분들인데. 보통이 어떡한 거 아니지요. 여기서야. 이제 인간 불악에서야 다 그렇죠. 지역사회 훌륭한 일 많이 하시고, 장학재단로 해가지고서 학생들 장학 금방 해주고. 그게 서운하다니까, 황당하다니까. 예, 지역에서 저렇게 그 좋은 장학 사업들 많이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재산을 많이 내놓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저렇게 좋은 평판을 얻기 마련인데요. 성공한 기업인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자기 고향에 저렇게 큰 돈을 내고 장학 사업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저렇게 어렵게 커왔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던 이 성 회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뭐 자원비리 수사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밝혀야 되고 성 회장 그리고 경남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어떤 선행들 이런 것들도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